누구는 55만 원 받아 통신비 다 내고 약값도 아끼고 거기다 포인트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제도를 아예 몰라서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정보입니다. 인생회복 소비 쿠폰. 그냥 신청하면 되는 줄 아셨죠?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신청만 하면 끝나는 그런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어디에 쓰느냐, 무슨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카드로 받으면 포인트 적립, 상품권으로 받으면 전통시장 할인, 선불카드는 분실하면 끝. 그런데도 대부분이 그냥 아무거나 고릅니다. 왜? 잘 몰라서죠. 게다가 쓰는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동네 마트는 되는데 대형마트는 안 됩니다. 커피숍은 되는데 백화점은 안 됩니다. 심지어 사용기한까지 있어서 날짜 놓치면 잔액이 그냥 사라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혜택은 날아가고 생활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지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황혼경제연구소에서 오늘 모든 걸 정리해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가능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한 푼이라도 더 절약되는지. 여러분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놓치면 다시는 못 받습니다.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생회복 소비 쿠폰. 이 제도를 두고 많은 분들이 그냥 또 주는 지원금이겠지 하고 지나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생계지원 성격이 아닙니다. 정부가 우리 지갑을 열게 하려고 만든 아주 정교한 소비 유도 장치이며 내 손에 쥐어지는 혜택을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설계된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소상공인의 한숨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아예 돈을 주고라도 사람들이 동네 가게에 가서 소비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가장 타격을 받은 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한정 쿠폰을 지급하고 이 돈이 지역 내에서만 돌게 하여 다시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인생회복 소비 쿠폰이죠. 지급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1차 신청 첫날에만 약 7천억 원이 풀렸고 이틀 만에 누적이 2조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단기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지원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최소 15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차 지급 시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이 되도록 설계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40만 원이 기본이고 여기에 1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 총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역시 기본 30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별도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였고 이후 2차 신청도 예정돼 있습니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90%의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1차에서 받은 금액과 합치면 꽤 쏠쏠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빠듯한 중장년층이나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이 돈이 여름철 냉방비나 통신비, 손주 용돈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큰 보탬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 받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정확히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고 신청 시기와 방식도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2차 지급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과 조건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정부가 한 번이라도 손을 내밀 때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지역을 살리는 작은 씨앗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이유도 그 안에 담긴 철학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 몇십만 원이지만 우리 일상의 숨통을 틔우는 아주 현실적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이웃, 동네가 함께 살아남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쿠폰은 나 혼자만의 혜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소비입니다. 자,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신청을 놓치면 그림의 떡이겠죠. 이번 쿠폰은 생각보다 신청 방법이 다양하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 약간씩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경로는 총 4가지입니다. 첫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가장 간편하면서도 요즘 대다수 국민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다음 날이면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사용도 간편합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혼잡을 피하고 싶다면 요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제2은행 창구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가진 분들은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가야 하고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카드가 없는 분이나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 유리합니다. 이 방법은 대리 신청도 가능해서 자녀나 보호자가 함께 가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콜센터나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신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해서 한 번 안내만 받으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할까요? 쿠폰 지급 수단은 크게 3가지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방식, 선불카드 지급 방식,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카드 충전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충전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이후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접근성과 편의성 면에서 단연 앞서며 평소 쓰던 카드에 바로 충전되니 가계부 정리나 캐시백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심코 카드 긁다 보면 충동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는 방식인데 실물 카드로 받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이 익숙지 않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다만 재충전이 불가능하고 분실했을 경우 복구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모바일형과 종이형 모두 존재하는데 지역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 등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분들에게는 상시 할인 혜택도 있어 실속 있는 소비가 가능합니다. 단,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모바일이 아닌 종이형 상품권은 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팁 하나 드리자면 카드 방식으로 신청해 충전받은 후 통신비나 학원비 같은 고정비에 사용하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잔액을 소진하면서도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은 많은 중장년층에게 추천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쿠폰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를 고민하는 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도 됩니다. 내가 평소 어디에 돈을 쓰고 있었는지, 어디서 쓰면 더 의미 있는 소비가 되는지를 점검해 볼 좋은 기회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소비 구조를 다시 짜보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시작점은 내가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신청도 마쳤고 카드에도 충전이 됐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돈, 도대체 어디서 쓸 수 있는 걸까요? 아무 데서나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용처 제한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 아래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소비가 줄어든 지역 경제,
특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쓰이도록 설계된 거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업종과 매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약국, 미용실, 학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곳. 대부분은 포함돼 있지만 몇몇 곳은 사용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형마트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백화점, 면세점도 마찬가지고요.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나 오락장, 사행성 업종, 환금이 가능한 곳, 심지어 공공요금 자동이체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제한 업종 목록을 보면 결국 지역 기반의 실물 소비에 집중하도록 만든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지역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시는 분은 춘천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꽤 중요한데요. 만약 이사나 전입신고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카드사 앱이나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사용 지역을 한 번은 변경해 두셔야 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비 쿠폰은 기한이 있습니다. 무한정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11월 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12월이 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만약 잊고 있다가 11월 30일이 지나버리면 안타깝게도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캘린더에 표시해 두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막판에 몰아서 쓰려다가 쓸 곳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쯤에서 중요한 경고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URL이 들어간 문자 메시지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공식 문자에 절대 왜 링크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피싱 문자들이 정부를 사칭해서 링크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쿠폰 받으세요. 신청기간 종료 임박. 같은 문구와 함께 낯선 URL이 있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혹시라도 클릭을 하셨거나 이상한 앱 설치를 요구받았다면 바로 휴대폰 전원을 끄시고 경찰이나 해당 카드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런 사기로 피해를 입는 중장년층 사례가 늘고 있어서 정부도 긴급히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부정사용입니다. 이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러 빈 결제를 해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장난처럼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곳에서 소비 쿠폰 삽니다. 상품권 팝니다. 하는 글을 보셨다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해당 플랫폼들과 협업해서 불법 게시글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지 개인의 현금 확보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쓰는 가게가 사용 가능한 곳인지 모르겠다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스티커가 붙은 곳은 대부분 소비 쿠폰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께 물어보셔도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요. 이처럼 사용처, 사용기한, 지역 제한, 사기 예방법까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고 알뜰하게 쓰기 위해선 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히 공짜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격리만 남았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도 마쳤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깜빡하고 놓쳐버리면 이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혜택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꼭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서비스는 신청자에게 미리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을 알려줍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안내 문자를 제때 받는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문자로 오니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둘째,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 운영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이 나뉘어 있죠. 혼잡을 피하려면 자신의 요일, 특히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접속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늦게 들어가면 서버가 느려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카드 포인트와 병행, 사용 전략도 중요합니다.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한 경우 해당 충전 금액이 먼저 차감되고 그 다음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학원비나 통신비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맞춰 충전된 금액을 맞춰두면 자연스럽게 잔액이 소진되면서 포인트도 함께 소진되죠. 생활비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사용처에서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라는 스티커가 문 앞이나 계산대 근처에 붙어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어디서든 망설임 없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스티커가 없으면 한번 가게 주인에게 여쭤보세요.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다섯째, 캘린더 알람 설정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남은 잔액이 자동 소멸되는데 설마 잊을까 싶어도 막상 11월이 되면 명절, 가족일, 바쁜 일정이 겹쳐서 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용 마감 10일 전쯤 알람을 설정해 두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주소 변경 예정자라면 꼭 체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이사나 전입신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을 한번 해두셔야 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걸 놓치면 쿠폰은 예전 주소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해져서 활용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제 타임라인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국민비서 사전 알림 신청이 가능했고 본격적인 1차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9월 12일까지가 1차 접수 마감이고 이어서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용은 지급 즉시 가능하고 모든 소비는 11월 30일까지 맞춰야 하며 12월 1일부터는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의 김명자 어르신은 국민비서 알림 신청을 통해 7월 초에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았고 카드사 앱으로 간편하게 소비, 쿠폰 30만 원을 충전하셨습니다. 평소 다니던 동네 미용실, 단골, 약국, 그리고 자녀 학원비에 이 금액을 분산해 사용하셨죠. 무엇보다 통신요금 결제일을 11월 말로 조정해 두어 잔액 소진도 자연스럽게 해결하셨습니다. 마침 학원비도 한 번 더 결제되며 30만 원은 전부 사용 완료되었고 잔액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도 혜택을 싹 다 누리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도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깝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차근차근 절차대로 따라가고 달력 체크만 잘해도 수십만 원의 혜택을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지원금일지 모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냥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 사업, 단순히 호의적인 복지 차원의 선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려 1조에 가까운 돈이 그것도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에 뿌려진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공짜 돈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정밀한 경기 부양 장치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면 당장은 소비가 늘고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물가 상승이라는 후폭풍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손에 쥐는 몇십만 원이 다른 누군가의 장바구니 물가를 더 올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이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받았으니 쓰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한시적인 지원금을 손에 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제를 다시 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뤄뒀던 병원 진료나 꼭 필요한 생활비 항목에 이 돈을 먼저 배분하는 것, 평소엔 아깝다고 생각했던 자녀 학원비나 내 건강을 위한 영양제 구매처럼 나를 위한 가치 소비에 활용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야 이 쿠폰이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서 진짜 민생 회복의 촉진제가 되는 겁니다. 황혼 세대에게 소비는 곧 생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제도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내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가장 이로울지를 고민하는 태도, 이게 바로 경제를 대하는 중년의 품격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지키는 삶.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내 손에 들어온 이 쿠폰 한 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공짜 돈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정부 정책이라고 무조건 믿지도 마세요. 이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기회입니다. 황혼의 경제는 절대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흐름 하나하나를 내 삶과 연결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받는다고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받은 다음에 남들과 다르게 쓰는 것, 그것이 진짜 중년의 전략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제 신청 경험이나 쿠폰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의 황혼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소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은경제연구소였습니다.